네, 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존감 떨어지실 때 계시죠?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평상시엔 자존감이 굉장히 충만하다가 언젠가부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자존감은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차별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비난을 받았다든지, 내가 어떤 실패한 일에 대해서 그죠, 격려나 응원을 받은 게 아니라 비난과 또 거절을 당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뭐 이러한 경험에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남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경쟁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는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게끔 만듭니다.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제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퇴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교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트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만족하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되었던 아니면 뭔가 사회적으로 그 나이 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부를 형성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키면서 제가 회사를 나오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 또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집에 오면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뭐 만남을 한 과정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뭐 하하호호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집에 오면 뭔가 모를 찝찝함과 함께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와, 남들은 이 정도, 남들은 뭐 저런 것도 있는데 나는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집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내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외모, 그죠? 사람이 누구나 완벽하게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 가지고도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타인의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이렇게 주눅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교,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자존감에 저하가 있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스스로 자기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외모예요. 괜찮은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런데 제 딸은 키가 굉장히 크고 부러워할 키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키가 큰 게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도 본인은 코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스스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외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못생겨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에 본인의 어떤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력적인 사람. 예쁜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사람. 사실 인형같이 조각같이 예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몇 번 대화해보거나 만나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 좀 있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외모에 비해서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이미지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외모로 인한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나가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면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실수한 걸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저 사람들이 날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사서 합니다. 그런 것들도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본인의 생각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격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고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 저는 회사를 한 20년 이상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깥 세상에 나와서 잘 할 것 같다라는 느낌, 확신이 없었다면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감히 퇴사를 할 수 없었겠죠. 그죠? 퇴사할 수 있는 기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결심하게 만든 게, 결국은 나라는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뭘 해서라도 먹고 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남들과의 비교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거죠.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나는 사실 저 사람보다 저 정도의 삶을 유지하려면 나는 계속 직장을 다녀야 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퇴사를 했던 거죠. 이러한 것도 어떤 자존감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기 부정적인 인식을 자기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화는 멈추시면 돼요. 특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곱씹지 않아요. 의미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실수했네 하고 넘겨버려요. 더 이상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파고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 훈련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신의 강점, 누구나 강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칭찬받았던 경험들 굉장히 많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성과를 냈다든지, 그죠? 가정에서 성과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경험들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내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잠들어서 한 서너 시에 잠이 깨요. 아주 푸시시한 얼굴로 일어나서 멍하게 있다가 또 한 10시쯤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 또 새벽에 잡니다. 그러한 생활이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야행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8시간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 8시간을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스스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얘기합니다. 꼭 뭔가 성과가 나와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굉장히 알찬 하루를 보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목표 설정과 성취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경우가 커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비교할 때, 남들과 비교할 때, 그죠? 그런 모임에 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생각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목표 설정을 하고 실행 계획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목표 설정하고 실행 계획까지 짜는 거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실행. 그죠? 목표 설정하고 실행 계획 맨날 하면 뭐합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 성과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잠깐 자존감이 회복됐다가 결과물이 없으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목표 설정이라는 게 거창하게 시작하시려고 하면 진행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예를 들면 방 청소, 책꽂이 정리, 뭐 이런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사소한 것을 실행하고 보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그 행위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가 따라오겠습니까? 칭찬과 인정이 따라옵니다. 자, 집에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평상시 내 방은 굉장히, 그죠?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데, 어느 날 엄마가 들어갔더니 방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굉장히 감동을 하시겠죠. 야, 오늘 무슨 일 있었냐? 와, 너 방 깨끗하니까 너무 좋다. 칭찬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본인의 어떤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본인의 자존감과 굉장히 연결된다라는 거죠. 꼭 큰 목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하시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남이 저를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은 상대가 알아봅니다. 정확히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일련의 과정이 아까 얘기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것과 아주 작은 일이지만 목표를 가지고 내가 방 청소를 매일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걸 며칠씩 계속 지속하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하는 거. 왜 비교하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가 비교하지는 않겠죠. 어떤 그런 환경에 놓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갔다 오면 왠지 기분이 별로인 모임 있잖아요. 그죠? 내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는 모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모임은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어떤 성향이냐? 네. 저희는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가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내가 뭔가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안 돼. 너 해봐야 망해. 절대 하지 마. 아유, 야, 그거 아무나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과는 안 만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의욕이 충전해 있는데 사실 그게 무슨 도박이나 아주 나쁜 일이 아니다면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와, 대단해요.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정말 대박,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항상 제가 봐오지만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뭐 이런 말들? 실제로 너무너무 대단하진 않지만, 그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되고 복 받으신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항상 그런 친구들로 가득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자존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감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